안녕하세요. 박주간TV의 박주간 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네 가지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난, 고통, 시련, 위기 극복과 관련된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보다는 정말 고난, 고통, 시련, 위기 이런 것들이 더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면 그 고난, 고통, 시련, 위기가 왔을 때 정말 그거 부딪혀서 싸울 때는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런 어떤 고난, 고통, 시련, 위기를 극복하고 나니까 정말 그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을 좀 더 알차게 살기 위해서 자서전 한번 좀 써 보시도록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자서전을 거의 지금 완성해서 출판 내년 초쯤에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만 써 보니까 정말 나의 어떤 과거 반성도 되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라고 하는 명확한 방향과 목적이 정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자서전도 한번 써보시고 또 오늘 주제와 같이 여러분이 그동안에 경험했던 고난, 고통, 시련, 위기 이런 부분을 종합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내가 첫 번째 고난, 고통, 이 고통에 대해서는 어떤 원인으로 시작이 됐고, 또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은 어땠고, 또 결과는 어땠고, 그 고난, 고통, 시련, 위기로부터 내가 얻은 교훈은 무엇인지라고 하는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또 다른 고난, 고통, 시련, 위기가 오더라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 사례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 스스로의 고난, 고통, 시련, 위기를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자, 저의 박주간 박사의 고난, 고통, 시련, 위기 사례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이 5가지를 시리즈로 이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례별로 결말은 어떻게 났고, 또 위기 극복 사례, 고난, 고통 사례를 통해서 내가 얻은 그런 어떤 교훈은 무엇이었느냐, 라고 하는 그런 내용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난, 고통, 시련, 위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고난, 고통, 시련, 위기, 어떤 마인드 가지고 극복해서 이겨낼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인생을 살면서 고난, 고통, 시련, 위기, 이런 사례들이 몇 가지나 있느냐? 구체적인 또 내용은 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런 고난, 고통, 시련, 위기의 결과는 그럼 어땠느냐? 내가 정말 고난, 고통, 시련, 위기를 당했을 때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 고난, 고통, 시련, 위기를 극복하고 나니까 그 결과는 어떠했느냐? 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질문은 그런 고난, 고통, 시련, 위기로부터 내가 배운 교훈은 무엇이었느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이 네 가지를 합한 제목, 오늘의 제목, 박주간 박사의 고난, 고통, 시련, 위기 극복 사례, 그리고 결말, 거기서 얻은 교훈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엔 첫 번째 사례,
IMF 극복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반적인 그런 부분에서 고난, 고통, 시련, 위기 이런 걸 어떤 마인드 가지고 극복할 거냐, 이겨낼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두 가지 마인드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마인드 중에서 두 번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고난, 고통, 이 고난, 고통을 지게 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이고, 이기게 되면 틀림없이 성공의 보약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고통, 시련, 위기, 싸워서 이기면 성공의 보약이 되고, 극복하지 못하면 영원히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고난, 고통, 시련, 위기, 극복 마인드, 어떤 마인드 가지고 이겨낼 거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는 시련, 위기는 굴복하면 패자가 되고 극복하면 100%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사과 관련되는 5가지 사례, 제 인생과 관련한 한 가지 사례, 뭐 6가지 적지 않는 평생 적지 않는 그런 사례입니다만 이 사례를 종합해서 보면 정말 그 고난, 고통, 시련, 위기를 처음에 당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그걸 극복하고 또 이기고 나니까 그게 100% 성공으로 이어지고 또 틀림없이 어떤 기회로 연결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고난, 고통, 시련, 위기를 너무 겁낼 필요 없고 이걸 뛰어넘으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반드시 있다 라고 하는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 고통, 시련, 위기, 극복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면 그 다음에 더 큰 고난, 고통이 오더라도 겁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난, 고통, 시련, 위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고난, 고통, 시련, 위기는 어떻게 보면 예방주사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제 첫 번째 어떤 고난, 고통, 시련, 위기의 어떤 사례는 뭐였느냐 하면 IMF. 제가 97년 4월에 정말 좋은 직장, 은행 거쳐서 벤처캐피털 회사, 그때 은행이 얼마나 좋았느냐 하면 은행 본봉 월급 외에 상여금, 성과금, 인센티브가 1년에 한 1300% 정도 나왔습니다. 평균에서 보면 매달 상여금을 한 차례 이상 받은 그런 결과니까 봉급 말고도 상여금으로 인센티브로 매달 이렇게 받았으니까 봉급은 봉급대로 저축하면서 상여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고 상여금도 나머지가 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직장이었느냐는 얘기죠. 은행도 그렇게 좋았는데 벤처캐피털 회사는 은행보다도 1.3배가 더 연봉이 높고 상여금도 많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좋은 직장, 그 직장 안에서도 인정받으면서 누구보다 승진도 빨리 하고 인정도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물론 설득은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창업을 97년 4월에 했는데 연말에 IMF를 만난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이제 IMF가 뭔지 아니까 이게 이 얘기도 되고 추억이 되고 그렇습니다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업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좋은 직장 버리고 나왔는데 1년도 안 돼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국가가 부도나는 IMF가 발생하더라는 얘기. 국가도 부도가 나는데 이제 시작한 코딱지만한 그 회사 그거 바람에 훅 불면 날아갈 그런 어떤 수준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IMF라고 하는
국가가 부도나는 상황에서 이제 시작한 창업회사, 이걸 어떻게 지킬 거냐.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며칠 IMF가 선언이 되고 나서 잠을 못 이뤘습니다. 수날에 걸쳐서 잠을 못 이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IMF를 극복한 그런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야, 여기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데, 뭔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뭔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머리를 싸매고 정말 이런저런 고민하고, 잠자다 벌떡 깨서 또 고민하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IMF 국가적인 부도 상태지만, 여기에도 분명히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자, 이 IMF를 우선 기회를 생각하기에는 뭐 그때 당시에는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니까 어떻게 살아남느냐,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제 나름대로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야, IMF가 발생하면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금융기관도 그렇고 명예퇴직, 구조조정 바람이 불 텐데, 아마 그때가 되면 명예퇴직자들, 그 다음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어떤 쫓겨난 그런 셀러리맨들이 많을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재취업을 한다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창업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 그래? 그렇다라고 하면, 처음에 제가 컨설팅 회사를 차렸을 때는 종합 컨설팅 주식회사였습니다. 더불어 종합 컨설팅 주식회사. 종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경영 컨설팅도 하고, 창업 컨설팅도 하고, 뭐 그런 개념이었죠. 자, 그래서, 그러면 IMF 상황에서 창업자들이 많아진다. 창업 시장이 좋아질 거다. 자, 그러면 아예 창업에 포인트를 두고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자. 자,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듯이 상호에다가 아예 창업 컨설팅이라고 하는 걸 넣자. 더불어 종합 컨설팅 주를 창업 컨설팅 주로 바꾸자. 자,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습니다. 자, 그러면 창업 컨설팅을 넣었는데 그 다음에 또 고객의 입장에서 뭐가 문제일까, 고민이 될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창업자들이 정말 내 젊음을 바쳤던 직장에서도 구조조정이다, 명예퇴직이다,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를 쫓아내는데, 나는 재취업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창업을 할 텐데 결국 불안한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냐. 퇴직금 받아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누구 사기당해버리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불안한 마음, 불신,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창업 컨설팅 회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런 예비 창업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거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창업 컨설팅 주식회사 앞에다가 내 이름을 넣자. 이름을 걸고 한번 해보자. 그 얘기는 고객들에게, 창업 예비자들에게 신뢰, 믿음을 주는 가장 큰 게 이름을 걸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불어 종합 컨설팅 주를, 상호를 박주간 창업 컨설팅 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상호를 바꾸고 창업 예비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 그리고 이제 컨설팅 테마를 창업 컨설팅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략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97년 연말에 그 IMF가 발생했던 거를 상호를 언제 바꿨냐면 그 다음에 98년 1월 11일 날 상호 변경 등기를 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과정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해서 그럼 결과는 어떠했느냐? 어떻게 보면 대박이었습니다. 대박. 위기였는데 국가는
국가 부도가 났는데 비즈니스는 기회가 되더라고. 창업이 활성화되니까 결국 창업시장이 활성화되고 창업 컨설턴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전국적으로 창업 컨설턴트가 한 10여 명도 안 됐던 그런 시절입니다. 사단법인은 아닙니다만 초대 창업 컨설팅 협회 회장 이렇게 역할을 했으니까 창업 분야의 어떤 리더였고, 요즘의 창업 컨설턴트들이 뭐 늘린 게 창업 컨설턴트입니다만 그때는 전국적으로 해봐야 10명도 안 되던 시절에 저는 이미 창업에 대한 그런 책을 5권 이렇게 썼고 그런 어떤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상호를 그렇게 창업 컨설팅 주로 바꾸고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서 박주간 창업 컨설팅 주로 하고 컨설팅 테마로 창업을 포인트 잡아서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IMF의 창업 활성화가 되면서 창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창업 강의가 늘어났고, 또 창업 붐이 일다 보니까 여기저기 매스컴에서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KBS TV, MBC TV, SBS TV, TV뿐만이 아니고 라디오, 신문,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뭐 6개월 넘게 이렇게 시리즈로 원고료 받아가면서 이렇게 어떤 창업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줬고, TV는 뭐 KBS TV는 6개월 넘게 이렇게 어떤 고정 방송 테마를 가지고 고정 패널로 참석해서 이제 방송 이렇게 진행을 했고, EBS 같은 경우는 창업시대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또 1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을 했고, 자,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창업 전문가의 반열, 우리나라 최고의 창업 전문가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창업 컨설턴트들도 많지 않았지만 책도 제일 그때 많이 쓰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단법인은 아니었지만 창업 컨설팅 협회 회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강사를 모실 때 저를 우선해서 강사로 이렇게 초빙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 창업 대학들이 창업 교육기관으로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창업 대학의 강의를 주중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주말에 뭐 이렇게 집중해서 두세 군데 창업대학에 강의를 이렇게 했고 매스컴 활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출판사에서도 뭐 창업에 대한 책을 출간합시다라고 이런 제안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 인지도, 브랜드도 이렇게 높아지고, 그래서 정말 위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IMF라고 하는 국가가 부도나는 상황이었으니까 위기였는데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IMF 상황에서, 국가적인 부도 상황에서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 뭔가 거기에 맞는 전략, 창업 컨설팅, 그 다음에 박주간 이름을 붙여서 박주간 창업 컨설팅 주로 상호까지 바꾸고 창업에 집중했더니 오히려 위기가 아니고 그게 기회가 되고, 내 어떤 브랜드를 높이고 내 인지도를 높이는 창업 최고의 어떤 전문가로서 이 명성을 얻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례에서 얻은 그런 교훈은 뭐냐면, 그때 당시 IMF가 발생했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앞이 막막하고 캄캄했었는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뭔가 정신을 차리고 뭔가 방법을 찾아보니까 방법이 나왔고, 그런 방법을 실행을 했더니 정말 창업 전문가로서 입지를 강화하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얻은 이제 교훈은 뭐냐면, 위기는 곧 기회다. 이거 뭐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 체험을 안 해보신 분들이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하면 실감이 안 나잖아요. 저는 실감을 정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거 뭐 우리 많이 쓰는 부분인데, 그냥 속담으로 쓰는 것하고 내가 몸소 체험해서 확신을 얻는 것하고는 이건 교훈 측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위기는 곧 기회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창업한 지 한 7개월 만에 당했던 그런 IMF인데 그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방법을 찾아보니까 이런 좋은 방법이 생겼고 또 그렇게 해서 정말 1세대 창업 전문가로서 명성을 떨치게 됐던 그런 기회를 얻었다. 거기서 얻은 그런 교훈은 위기는 곧 기회다. 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 사례를 분석해 보시면 제가 이제 첫 번째 지금 사례로 소개해 드렸는데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위기가 왔을 때, 고난, 고통이 왔을 때, 시련, 위기가 왔을 때, 아, 이것쯤이야. 이거 극복하면 더 좋은 기회가 있고, 틀림없이 또 다른 성공의 보약이 되는데, 이거 고통이라 생각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건 과정에 불과하고, 파도 타기에 불과하고, 어떤 한 고개, 산을 넘으면 또 다른 더 좋은 어떤 정경이 보이는 그런 고지를 향해서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고난 고통이 오더라도 전혀 그 고난 고통이 아니더라고. 또 시련 위기도 아닙니다. 이런 체험을 그냥 생각으로만 갖지 마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당했던 과거의 이런 고난 고통, 시련 위기를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시면 그 다음에 고난 고통에 대한 시련 위기에 대한 이런 부분은 예방주사에 불과하구나. 그리고 이 고난 고통을 뛰어넘으면 정말 100% 기회가 오고 틀림없이 이게 고난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공의 보약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경험했던 고통, 고난, 시련 위기 두 번째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IMF를 극복하고 나서 컨설팅 회사를 한 10년 동안 이제 경영하다 보니까 컨설팅 회사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도출되는데 또 암초를 만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